여기 얼굴 가렸지만 난지는 빤하잖아요. 네. 그 옆에 전인부예요. 아니 모자이크 하면 못 알아보게 하라고. 더 범죄자 갖고 더 알아보잖아. 삼프로 카르텔의 박순혁 앤 선대인 암살 음모의 전말. 무섭죠. 아주 재밌을 겁니다. 3프로에서 이제 선대인과 박순혁을 죽이려 한 방송이 바로 이겁니다. 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넘겨 해서 권순우가 선대인과 박순혁을 죽이려고 3프로에서 이 방송을 했는데 그거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굉장히 강한 원조로 파이낸스 인플루언서, 핀플루언서라고 주로 부르는데 거기에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꾸라지가 뭐 물 전체를 흐리고 뭐 엄단해야 될 시장 교란 행위고 그 부분에 조사를 집중하고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뭐 매수 유도를 시킨 다음에 뭐 자기는 차명 계좌로 주식 팔고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권을 붙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다들 좀 뜨아했었거든요. 이게 뭐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표현은 정말 되게 이례적인 거지. 그쵸.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근데 그 어제 KBS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전문 유튜버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그 두 명이죠. 두 명을 검찰에 넘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 유튜버 A씨 같은 경우는 이름만 검색하면은 이 사람이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종목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천을 좀 했었고 뭐 주가 5배 오를 거다 믿고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로는 A씨는 이제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추천할 종목을 좀 미리 샀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5배 올라갈 겁니다 하고서 올라가면 거기를 팔았다라는 거를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10억 넘는 차익을 거뒀다라는 게 지금 금감원이 보고 있고요. B씨 같은 경우는 증권정보 공유 채널인데 뭐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이나 뭐 요런 건데 이것도 사실 뭐 유튜버는 방송으로 하는 거고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오픈 하는 채팅은 문자로 하는 거고의 차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채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주가가 움직일 정도로의 영향이 강했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뭐 자기와 지인들이 특정 주식을 산 뒤 그거를 이제 매수를 권하면서 했었다. 네. 그래가지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해요. 사기적 부정거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는 3가지 패턴이 있는데 네. 하나는 시세 조정, 네. 가격을 직접적으로 이게 매매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네. 있고 미공개 정보 이용, 아. 내부자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게 있고 네. 사기적 부정 거래는 그거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패턴들을 다 이걸로 묶어요. 그래서 뭐 작전 세력들이 뭐 시비 발행하고 회사 인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공시도 있고 아니면 뭐 방송에서 떠든 다음에 주식 사고 파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쪽에서는 이게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금감원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로 가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의 고발 조치가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고 이거를 이 절차 다 거치면은 여기서 저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증선위까지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송보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 A씨,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자유인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주식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잔반 정리한다고 또 해치워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빨리 그런 활동을 중지시키든지.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늘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뭐. 아니 기자들을 알아요? 그러면 그게 누군지? 이게 2명 중에 1명을 알고 1명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이게 취재하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긴 한데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공개하는 게 조금 더 공익적으로 좋은 건가 아니면 지금 검찰에 넘어간 단계라 그 당사자가 이렇게 뭔가의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거나 그럴 만한 시간이 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
갑자기 또 뜬금없는 사회 개혁 세력이 돼요. 네? 지난번에 금투세 그거 기억나죠?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금투세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 사람 그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뭐 금융시장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정제해서 공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주식을 계속 그리고 남의 주식은 계속 나쁘다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없는 죄를 만들어 갖고 쳐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압수수색 할 것까지 다 이제 감안해서 작전을 네. 짜고 네. 그 작전 하에서 방송을 한 거라고요. 3%가. 어떤 작전이요? 압수수색 들어올 거요 우리 집에. 네. 예, 그 손대 소장 조지고 하는 거. 네, 네, 그거를 다 왁구를 짜서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 3% TV가 암살 음모의 주동자였다는 겁니다. A 씨가 이 선대 소장님이고 네, 네.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주식은 계속해서 사라고 얘기하고 뭐 바이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어떤 주식은 이제 나쁘게 얘기하고 그 주식을 산 사람도 나쁘게 얘기하고 했다는 그 사람을 저를 얘기하는 거고 슈퍼게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김정환이고요. 네. 예, 김정환이 사진을 틀어가지고 했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금투세가 지금 2년 유예가 됐는데 2년 유예되기 전에 2년 유예될 때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게 김정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네. 그때 슈퍼게임 김정환이 와이스트리트에서 5만 명인가 이제 국민청원을 하는데 그 250명 하여튼 선정해갖고 1인당 100만 원씩 쏜다 그랬거든요. 자기 사지 2,500만 들어갔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선행매매 이런 걸로 해갖고 지금 조사받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박순영 너도 그런 인간이 될 거다. 암시하는 거잖아요. 암시를 주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가 나온 거죠. 프레임 짜고 작전 친 거예요? 예, 프레임 짜고 작전 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 A씨 이름을 밝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선입회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알파 경기 김종효를 이름을 까야 된다고. 걔가 지금도 방송 하잖아. 방송 나와가지고 종목 얘기하잖아요. 그 설거지 시키려고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첫 번째, 금감원장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두 번째로 KBS 보도에서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전문 유튜브 이름만 검색하면 이게 이제 바로 선대 소장 얘기한 거고요. 차명 계좌 5배 믿으셔야 팔았다. 이제 사기 한 다음에 팔았다고 얘기한 이게 이제 지금 선대 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사항이고요. 사기적 부정거래로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얘기했고 A씨 이름을 밝혀야지 선의 피의자가 예방되지 않겠냐. 하면서 2명 중에 1명은 안다. 공개해도 될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는 사회개혁 세력 어쩌고 해서 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번 관련해서 이 건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김동환을 제가 고소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동환이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이름 얘기 안 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실명은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댓글에 보면은 배터리 아저씨 같은 애 2007 작전 박순혁 크크크 배터리 아저씨가 선을 넘었어. 한 명은 배터리 아저씨 유튜브 뉴스 치면 나옵니다. 특정되잖아요. 배터리주가 사실 어쨌든 박순혁 작가님이 많이 알려주신 것도 분명히 공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배터리주의 이 위풍당당한 주가를 작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거잖아요. 얘기하고 네. 김정환이가 깜빵 갔듯이 너도 깜빵 갈 거다는 암시를 얘기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깜빵 간 사람이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이거는 명예훼손 해당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한미 반도체가 저를 고소한 게 그 결국은 저 김동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환이하고 아마 친할 거예요. 그 한미 반도체 그쪽이 옛날에 김동완 소장 3% 할 때 처음에 별로 인기 없을 때 그때도 한미 반도체가 이제 3%에 광고 넣어주고 그랬었거든요. 한미 반도체는 광고 넣어줄 이유 없잖아요. 친하니까. 친하니까. 네. 예, 아마 그럴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 씨 저분은 아무래도 좀 할 말 안 할 말 시의적절치 아닌지 판단을 좀 못하는 게 아쉽다. 강력한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채널 좋은 내용 영상에서 보기는 매우 껄끄럽다. 그 선민의식. 재수없는 새끼야 이 새끼가 제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거를 강력한 선민의식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네요. 11월 23일 날 아까 얘기했던 금감원장 어쩌고 얘기한 게 11월 23일 날 금감원장이 유명 인플루언서 선행매매 포착 곧 혐의 공개해서 이거를 공매도 문제관에서 금감원이 이제 막 들여다본다 개혁한다 하고 있던 그 한참 중간에 이게 갑자기 갑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날 제가 기자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괜찮으시냐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그 금감원장이 오늘 뭐 핀플루언서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던데 괜찮으시냐고.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11월 24일부터 털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불법적인 범죄자로 잡아 넣어갖고 가둬야 그래야지 공매도 제도 기억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하고 같이 편을 짜서 보시면 이게 나를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선대소장하고 저하고 음모를 쭉 꾸미는 일련의 과정이 11월 23일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선행매매가 서민을 기만한 약탈적인 범죄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공론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핀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이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자체 는 평가할 건 이 부분이 사실 평가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 따라갖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선대소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얘도 이제 금융 카르텔 입장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그 얘기고요. 다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것 같다. 저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습니다. 혹시 사익을 추구하고 거의 사실 유포한 거는 3%나 김종효나 한병하나 이런 사람이지 난 그렇지 않아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다. 전혀 사실과 다른 숫자를 거론해서 잘못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거나 범죄까지 이르는 것은 일반적인 실수라고 할 수 없다. 반복적 의도적이라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이게 이때 당시에 금감원의 포지션이었던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11월 22일 압수수색까지 나온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28일 날 사전 작업을 위해서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YTN에서 핀플루언서 주의보 주가요동 여기에 11월 6일 날 그 3% 방송했던 김정은하고 박순혁을 배치한 이제 병치시켜서 연상되게 만드는 그 과정이 YTN에 그대로 나와요. 핀플루언서 주의보 팬덤의 주가요동해서 요 사람이 김정환이고요. 여기 얼굴 가렸지만 난지는 뻔하잖아요. 네. 그 옆에 전인구예요. 아니 모자이크 하면 못 알아보게 하라고. 더 범죄자 갖고 더 알아보잖아. 실제로 증권사 NST 추천한 2020 종목 샀던 사람들은 마이너스를 많이 느꼈고 핀플러스 위법 논란해서 박씨 김씨 김씨는 미리 특정 종목 사든지 추천해서 50억 원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기소해서 1심 무죄에도 재판부가 이례적 질타하면서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 박씨는 2차전지 회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해당 2차전지 종목을 추천해서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아니라고! 겸직한 적 없다고! 빤한 거를 저렇게 거짓말 하냐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게 범죄의 경중이 동일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게. 박순혁은 김정한 같은 부류의 범죄자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요. 에코프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추천 종목마다 투자자 몰려 수백 %씩 급등하기로 이러면 또 내기잖아. 요 무렵에 앞에 선 살아면서 뒤로는 쓱 팔고 핀플루언서를 본격 단속하겠다. 핀플루언서에는 2차전지 선봉적을 불리는 베드레아 씨 같은 김정한도 들어가 여기 같이 엮여갖고 그 다음에 이데일리의 11월 28일 핀플루언서가 표현의 자유와 시장 교란 사이 줄타기를 멈출 때다. 이게 아빠 이복형 원장이 얘기한 이 얘기라고요. 잘못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이 얘기라고요. 12월 29일 날 유튜브 한 마리에 우르르 애널드 분석 안 믿어요 해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던 핀플루언서는 박순혁 즉 금양 홍보이사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같이 관계돼 있던 이제 그런 거고요. 내가 깜빵 보내려고 작당했던 겁니다. 여의도에서. 예. 아까 얘기했던 12월 1일 날 방송했었다. 이게 12월 6일 방송을 위해서 사전 빌드를 위해 갖고 윤수경 변호사라는 분을 모셔와서 주포야 너 딱 걸렸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얘기를 주겠단 말입니다. 하고 11월 6일 날 그 방송하고 이제 보름이 지나갔고 압수수색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문제인데 방송에 보면은 이제 권순우가 그 이름 안다 그랬거든요. 2명 중에 1명을 알고 1명은 모르는데 근데 권순우 이름 알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안 그래도 이제 선대 소장이 혹시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셔갖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좀 많이 아는 증권 기자 많이 아시니까 혹시 난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자 여러 명한테 다 전화를 돌렸거든요. 누군지. 기자들이 아무도 모른대요. 기자들은 금감원에서 이름 얘기 안 해준다.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랬어. 근데 왜 3%만 아냐고. 2명 중에 1명을 알고 1명은 모르는데 대개의 경우에 안 깐다고요, 얘들이. 이게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네. 할 때 그 이름을 실명 안 밝힌단 말입니다. 김정한도 이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김정한이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들 김정한인지 알지. 다 K모씨로 나왔다고. 기자들이 모르는 거를 언론사도 아닌 이브로드캐스팅의 취재팀장이라고 이름 달고 있는 일반 회사의 직원일 뿐인 권순우가 알면 안 된다고요. 범죄 행위라고요. 그런데 왜 3%가 이걸 알았을까? 이 사항 자체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알았을까? 이 두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3프로TV의 대표이사는 김동완 소장하고, TV에는 전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강중구 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는 겁니다. 이쪽 라인에서 나왔겠죠. 소스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관여가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에 또 중요한 사람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이효건입니다. 한국자본시장 연구원도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고요. 김동완 강준규 대표와 이효건 전 차관은 경신고 동기 동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쪽 소스에서 흘러나왔고, 아니 같이 짜고 작전 짜서 같이 했던 것 같아, 내 느낌은. 3%의 인맥과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거기 선민우 씨. 그러니까 선민우 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 잡은 거라고. 김동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그걸 알면서 내가 잡은 거라고. 김동완, 박세익, 문재인, 경희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큰 거고요. 김동완이 3프로TV가 왜 컸냐면 MBC, KBS에서 뻔질나게 나왔어요. TV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MBC 출연하고 싶다고 하면 MBC 출연시켜 주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MBC 라디오스타에 내가 출연하고 싶다 출연시켜 주나요? 아니잖아요. 뒤에 뒷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동완이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큰 거라고, 얘네들이. 인맥. 인맥. 그 다음에 이효건 네. 씨가 아마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이효건이 아까 경신고 동기동문을 했잖아요. 이효건 씨가 기획재정부 1차관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이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때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제 간 이유가, 이때 김상조 사건이 있어서 그래. 김상조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 터져갖고, 그래서 그때 기획재정부 1차관 옮겼다고요. 이 사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많고, 강중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이 자기 이제 저거니까 하는 무서운 거 없었겠지. 그래서 금감원에서 나서서 나를 죽이려고. 아니 우리 친한 그 김동완을 네가 건드리다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금융감독원 이제 조직도입니다. 보시듯이 이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부원장이 있어요. 부원장 밑에 부원장보가 총 9명 있습니다. 9명 중에서 금융투자 부원장보 황선호, 이분이 요번에 이제 토론회 할 때 제 대각선에 앉아 계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금양 관련해서 조사가 나왔던 게 이제 이 공시조사부에 조사 상국에서 조사가 나왔고요. 맨 밑에 보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중소금융 쪽에 은행 부원장보가 있고, 그 부원장보 밑에 은행 감독국이 있는데, 이 은행 감독국 국장이 바로 3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중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3프로에서 작업해갖고 선대 소양도 검찰에 넘겼고, 우리 집도 압수수색이 나왔다라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3%가 이 조사 사실을 안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을 보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지금 누설한 거 아닙니까? 기자도 아니고 3% 이브로드캐스팅이라는 일반 회사에 독점적으로 그 정보를 준 거라고요. 잡아서 조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 금감원에서는 다 이름을 오픈 안 하는데 내 거만 오픈한다고, 내 거만. 그래서 내가 빡쳐갖고 이거 권익위에 금감원 한번 제소해 할까, 그 얘기해서 기사도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3% 방송하고 보름이 지나서 12월 22일 날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있다는 거죠. 검찰 아니라고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검찰이 나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검찰 캐비넷에 가지도 않았다고. 지금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지금 금감원에 있다고. 야, 인간들아, 니들 좋을 대로 생각하지 말고. 10월 달에 MOU 체결할 거를 8월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선 소장하고 처음 만난 게 22년 7월인데 알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 두 가지 워딩을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이걸 얘기 딱 하니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듯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죄. 무죄의 심정을 갖느냐, 유죄의 심정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죄의 심정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러면 조국처럼 저렇게 쏟아해도 괜찮은 거고, 유죄의 심정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해결이 어려워요. 압수수색 영장을 내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례가 처음이래요.
자기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자한테 보여주고 보내주고 이거 기사 실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 내가 처음이래요. 건강하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 까갖고. 이거는 죄는 아닌가요? 내 건데 뭐. 내 거 내가 보여주는데 왜. 이거를 그날 해서 제가 12월 20일 날 바로 이렇게 치고 안 들어갔으면 얘들이 며칠 묵혀놨다가 이제 자기하고 친한 기자들 섭외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아주 안 좋게 썼을 거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초기에 진압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3프로TV가 이걸 세기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속 작업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PC의 자산운용 이원기 대표라는 사람을 이틀 뒤인 12월 24일에 불러갖고 한국시장 어쩌다 일이 천박해졌나 하면서 나를 막 욕하게 했고요. 12월 26일 날 애널리스트가 없는 증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국장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이 얘기도 내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휩쓸려갖고 빠떼하시 말 듣고 2차전지 막 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장 이상해졌다고 얘가 얘기했다고. 아니 네가 종목을 이상한 거 올라갖고 투자해갖고 가치도 없는 거 투자해갖고 네 펀드가 개판이었다고. 그걸 왜 내 탓을 하냐고. 이런 형태로 후속 작업이 계속 이제 박수정 나쁜 새끼니까 그 새끼가 얘기했던 공매도는 이제 다 덮고 딴 걸로 가자 해서 나온 게 1월 달에 코리아 밸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연기된다고요, 이게.